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어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지고요. 함께 하실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이용준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의 첫 거래일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좀 복귀를 해보면 코스닥은 4%대 좀 밀렸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3%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번 한 달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시작은 그래도 미약하지만 괜찮게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9월 첫날 괜찮았다 우리 생각됩니다. 혼조세긴 했지만 저는 우선 잘했다. 제 말씀은 우선 시장이 좋아지는 초입에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지수도 좋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7월 이제 시작하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장 그리고 또 앞으로 3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상승장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장 초입에 대한 징후는 이미 나와 있어요. 금리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 유가에 대한 부분이 다 안정화돼 있고 또 금리는 세 차례 정도 인하한다고 하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반도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토픽인 2차 전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 이벤트가 있는 제약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을 못 보는 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더 보고 덜 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에 대해서 주도 섹터에 대해서 잘 따라오신다면 11월 달에 여러분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큰 계좌로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못 보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참 반가운 말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면요. 이쪽으로의 수익이 정말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평단가를 보면 여전히 손실권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확실하게 좀 반등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님 의견 어떠실까요? 2차 전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달에 방송 처음 할 때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그렇게 썩 하방 경직이고 호재가 없고 또 악재가 질비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2차 전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저가 매수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에코프로 BM이 드디어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전에는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의 대장이 코스닥 1위를 차지해가지고 제약바이오장이 끝에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바닥에서 과대 낙폭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악재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온 2차 전지주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가치 투자하시고 장기 투자하시고 중개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종목이 있긴 한데요. 이런 종목들 또 포스코 관련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꼭 넣으시는 게 지수가 상방이 열리던 또 횡보를 하던 하락을 하던 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슈는 오늘 장중에 알테오젠을 제치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하면 17조 7,500억인데요. 그동안 악재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악재는 산재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공장 증설을 줄인다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전기차를 안 탄다는 이슈도 있었고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부진했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 지난주부터 바닥에서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장 강한 섹터가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있고 하지만 제가 강조한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도 좋을 것 같고 홀딩도 좋을 것 같고 또 신규 진입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추가 매수 좋을 것 같고 아주 이번에 신규 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그동안 하락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의 확실한 요인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차트는 특히 거래대금, 돈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대금을 확인했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우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래 빠졌습니다. 작년 7월
달에 58만 4천 원을 찍고요. 여기까지 18만 1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2배 이상 빠졌죠. 빠졌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최근 들어서 특히 에코프로 PM 오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다른 포스코 관련주라든지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이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래대금 보면 오늘 거래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상승률도 8% 마감했습니다. 21선 위에서 올라왔다는 것도 최근 거래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들은 바닥을 표시한 징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선 저가의 반등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또 포스코 퓨처엠, 관련 또 LG 엔솔 같은 삼성 SDI 많은 2차전지 관련주가 있지만 분명 이 중에 먼저 가고 많이 가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강조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 위주로 보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급등 나올 수 있는 게 2차전지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여기도 반응이 되는 거고요. 게다가 1년 동안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하지 않고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 포트에 어떤 종목에 2차전지가 있는지 보시고요. 제가 말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시총이 크고 우량한 기업 위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 없이 내일부터 또 이번 주 다음 달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급 봉투로는 2차전지 추세 반등의 시작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의 반등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이라도 담아야 되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신규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를 네. 지금 없으신 분들이라면 사야 한다면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개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게 지금 삼성 SDI가 최근 제가 네. 방송을 많이 하는데 최근 기사에 보면 LG 엔솔이 끌고 삼성 SDI가 밀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끄는 쪽은 앞에 있는 거고 미는 쪽은 뒤에 있는 거잖아요. 즉 앞에 나와 있는 종목의 대장이 더 갈 수 있다. LG 엔솔 저는 보고 있으니까 혹시 LG 엔솔을 본인 포트에 있으신 분, 그 2차전지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꼭 하고 싶은데 어떤 네. 종목을 못 하신 분들은 LG 엔솔 관심에 넣으시고요. 뭐 세부적인 대응은 저와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일 눈여겨서 보시는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익 봉투는 화장품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말 화장품 종목들도 상반기에 잘 갔었는데 그동안 미끄러져 내려왔었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가려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코리아나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 주목하시는 분들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실적이 좋고 네. 미국발 수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하락폭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손절할까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 고민하실 텐데 우선 저는 홀딩 먼저 의견 드릴 거고요. 최근 지수 하락에 의해서 화장품 관련주 또한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게 예전엔 중국 대비한 수출에 대해서 그걸 수혜로 받아서 급등이 나왔다면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나 무역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실적에 대한 기반은 미국향, 그리고 동남아시아, 또 일본 쪽에 대한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최근에 하락이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지수가 급락이 나왔던 적도 있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약간 소멸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종가로 21% 정도 올랐다는 거는 다시 한번 시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 수익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많이 보고 적게 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이 보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도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따라서 하신 분들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혼자 하시는 분들도 본인 포트에 관련 강세 섹터가 없는 분들은 좀 덜 볼 수 있지만 이번 연도의 하반기 핵심은 더 볼 수 있는 섹터의 주도주를 갖고 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중에 한 종목은 한 섹터는 화장품인데요. 현재 밸류에이션 또는 지금 주가는 매우 매력적인 수준이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고요.
최근에 조정을 겪긴 했죠. 특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조정이 거의 없었지만 다른 화장품들은 조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저는 2분기,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을 이제 전후로 앞으로 또 실적 발표할 거니까 저는 2, 4분기, 4, 4분기 전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우선 스타트를 끊어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장주는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우선 화장품도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실적 시즌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실리콘2를 대장으로 봤는데 지금 대장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지금 대장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올라버린 한국 화장품 제조 말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미 올라간 종목이라는 건 앞에서 끌어주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을 때 특히 상승장 초입에는 먼저 스타트를 끊어준 종목 공략하시는 게 여러분 계좌를 훨씬 더 크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 저 아시는 분들 저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의 가장 강한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저도 알죠. 10개, 20개 다 알고 있지만 그중에 1등주만 공략한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시고요. 신규로 진입은 이 종목을 하시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 종목을 홀딩하시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좋고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익 봉투도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혹시라도 지난주에 막 올라갈 때 뒤늦게 따라타신 분들이라면 오늘 보면서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판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한 분위기를 네. 봤는데 9월에는 학회 이벤트가 참 많잖아요. 여전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까지 다 보는데 9월 때 특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벤트가 2개가 있어요. 2개. 첫 번째 이벤트는 미국 폐암학회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 두 번째는 유럽 종양학회인데 이게 뭐 이벤트 전후로 꼭 급등이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이벤트 때 보통 이제 이 학회를 통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그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 전으로도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게 끝나더라도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한 가장 큰 수혜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화장품 섹터가 갔다 그러면 모든 화장품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또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가 모두 갔다 해서 모든 신규 상장주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좋은 섹터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를 픽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고요. 여러분의 공부이고 그 옆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섹터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바이오 섹터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을 꼽아라 이러면 유한양행을 누구나 말하겠죠. 유한양행도 저도 꼽고 있고 그리고 학회 이슈에 HLB도 있고요. 그리고 ST팜도 있습니다. 이게 세 종목에서 관심에 넣으시고 한 종목만 한다고 한다면 추세가 가장 좋은 유한양행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운봉 나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9월 학회에 대한 일정도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 하락이 하더라도 추세에 대한 부분, 추세는 저는 5일선과 11선에 대한 부분 이런 구간이거든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전략해서 한 번 더 또 상방에 거래대금 터진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유한양행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HLB나 ST팜도 보시면 좋은데 저는 지금 올 하반기 시작할 때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수가 부양할 때 지수를 견인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까지 보시는 거고 제약바이오는 물론 개별 이슈가 있는 유한양행도 보시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의 흐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그리고 금리 인하의 이슈는 9월과 11월은 베이비컷 0.25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12월에는 0.5 B컷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여하튼간에 세 번의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데 말해놓고 보니까 다 좋아요. 다 좋잖아요. 2차전도 좋고 화장품 좋고 바이오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좋은 섹터의 가장 주도주 한 종목만 픽하셔라. 이 섹터에 좋다고 세 종목, 네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섹터의 주도주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봤을 때 강한 종목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여러분 계좌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만 드려볼게요. 저희 채팅창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바람 빠진 풍선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빠질 수밖에 없는 수급 장세의 논리로 좀 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가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맞아요.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2차 전지랑 바이오 종목 다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다 좋게 보죠. 그러면 시총 1위 쟁탈전에서 혹시라도 예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저는 2차 전지의 그 방향성은 저가 매수에 대한 집중도,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성향을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안정성, 나는 안 빠지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좋아. 그럼 2차 전지가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본인 성향이 상승폭이 크고 하락폭도 감내할 수 있고 추세가 무너지면 손절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맞다고 생각해요. 앵커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는 게 지금은 신규 상장주의 A, B, C 세 종목에 가면 D, F, G가 종목도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몰리면 다 같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얘 올리고 얘는 밀고 이런 거고 또 1등주가 바뀌는 순간에서 1등주가 꺾이면 2등주가 치고 올라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눈치껏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시장의 대장이 되는 종목들 그거 픽하시고 추세에 대한 매매를 해보시는 게 하반기에 굉장히 적용될 수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바이오 쪽도 섹터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대장 종목을 한 가지를 픽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봉투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보내주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진단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221285543번으로도 전화 신청 받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진단 보내주셨는지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네, 투자 금액은 9,800만 원, 1억 가까이 되시고요. 종목들 보니까 포스코 엠텍, 하이드로 리튬, 한화오션, SK 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들고 계십니다. 포스코 그룹주 오늘 좀 잘 가서 그래도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손실권에 위치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보이고요. 또 하이드로 리튬도 오늘 리튬주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손실권이고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 종목이 SK 하이닉스 왜 내가 고점에서 안 뺐을까?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좀 언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고요. 한화오션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특이사항 사연 좀 보니까요. 고점에서 사서 물타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 좀 남은 현금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져올 돈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현재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건가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시그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2차 전지 종목이 좀 많다. 그리고 대형주가 많다. 그리고 이분 하나오션 한 거는 정말 잘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오션 올 상반기부터 강조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잘 읽으신 것 같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팩트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2차 전지주가 너무 많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현금이 없다. 이 좋은장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지 모르는데 현금이 없다는 거는 그냥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종목들 중에서 정리할 부분은 현금으로 좀 놔두시고 지금 9월 시작했으니까 9월 달에 주도가 나오는 섹터의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에 대한 이슈인데 포스코 엠텍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리튬 관련주고 리튬 관련주가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오늘만 24% 고가 대비 24% 급등했고 16% 끝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그 상담을 했던 시점에서 마이너스 폭이 컸을 텐데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완전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주가 있지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 12% 비중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권에 이미 들어와 있고 저는 우선 홀딩 하시고 수익 극대화 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차전지 종목이 많으니까 갖고 갈 종목과 정리할 종목을 제가 제 의견을 드릴게요. 아마 하지만 본인도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대로 하신다면 현금 확보하시고 2차 전지 종목 중에 집중할 수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엠텍 차트 한번 보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회장이 한국과 호주 경제협력회에 참석해서 그 광물 공급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이 저가 매수의 그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LG 엔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그쵸. 있는 상태에서 LG 엔솔을 시작으로 지금 포스코 관련주 2차 전지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차트예요. 거래대금 터지고 이 시총이 큰 그 종목이 24% 찍고 26% 올랐다는 거는 아마 내일 만약에 60일선 지지만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 바로 전고점인 24,000원 정도, 23,000원 정도를 뚫어준다면 수익 극대화 전략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은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만 원 구간을 지지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60일선 2만 원 구간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흐름적으로는 악재가 더 나오더라도 이제 악재 나올 것도 없겠지만 더 나오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 한 종목 정도 갖고 가시는데 지금 본인 포트에 비중 12%인 포스코 엠텍이 있고 현재 수익 구간에 있고 오늘 종가가 19,190원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건 홀딩 하시고 수익 극대화 하시고요. 내일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2만 원을 지켜준다면 종고점 23,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엠텍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포스코 그룹주지만 좀 들어간 평단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전고점이 69만 4천 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 3분의 1 토막 정도 난 네.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 포스코 엠텍이 조금 더 밀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구간에 30%대 손실 중인데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까요? 제 의견은 우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둘 다 좋고요. 다만 이분이 포스코 퓨처엠 27%나 비중을 했고 그쵸. 포스코 엠텍 12%인데 두 개 합치면 벌써 39%, 40% 네. 절반 정도를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공략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선 현금이 없으니까 잠시 후에 제가 현금 확보할 종목도 드리겠지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손해라고 해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좀 추가 매수, 현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주에 벼시 든다는 기사가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다는 거는 이제 저가의 바닥을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네. 거고 게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포스코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 추가 매수를 할 종목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이 종목의 재무도 이상이 없고 재료도 이상이 없고 시가총액이라든지 망하지 않는 그런 이슈도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 관련주는 추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진짜 오랜만에 거래대금 실은 장대 그쵸.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락폭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69만 원, 70만 원짜리가 24만 원 된 거니까요. 반 토막이 더 난 건데 이 차트상 보면 거래대금과 장대 양봉. 포스코 엠텍과 똑같긴 하지만 둘 다 지금 60일선인 추세선을 돌파해 주었다는 것. 그래서 내일 이 추세선을 지지받는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이건 포스코 엠텍처럼 수익 극대화보다는 현금 확보하게 된다면 본인이 이 종목을 갖고 가보시게 된다면 추세를 돌려주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그 전제는 올라간다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재무제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재무제표 확인해 봤더니 이 종목 자체가 이 종목이 매년 영업이익이 2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는 예상치가 나와 있고 6월 동안 5,982%나 되기 때문에 이걸 손절하기보다는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버티신 분이거든요. 1년 정도 버티신 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에 현금 확보한 다음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만 두 종목 모두 49% 정도의
39% 정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 나오면 또 익절하면서 네. 좀 융통성 있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한 섹터에 맥스 30% 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 종목 한 섹터의 맥스 40%는 좀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포스코 그룹주에만 거의 40%고요. 이제 나머지 한 종목이 왠지 네. 이 종목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네. 드는 게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네, 종목이 한 맞습니다. 종목에 있어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리튬주 반등이 나왔지만 일단 이 종목의 재무 상태가 걱정이 되고 네. 오늘 거래량은 좀 일단 터져줬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신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청산하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하이드로 리튬을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820원에 공략하고 현재 3,355원이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다행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인데 최근에 공략했다는 거는 그렇죠. 제가 좀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2차 전지주가 포스코가 있는데 또 이거 공략했다는 거는 너무 과한 비중을 2차 전지에 실었다 생각해요. 이것만 다 하면 50% 가까이 되니까 하이드로 리튬은 차트상 보는 것처럼 하방 경직이고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너무 다행이죠. 6만 원대 공략해서 지금 갖고 계신 게 아니고 3,000원, 500원대 공략 갖고 네. 계시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상승장초에 마음 편하게 하셔야 되고 시총 상위 종목을 하셔야 되는데 하이드로 리튬 갖고 있으면 언제 어떤 공시가 나올지도 본인도 모르실 거고요. 게다가 기업계열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이 작년에 358억 적자고요. 그리고 유보율은 나쁘지 않은데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슈로 본다면 그리고 손실폭이 크지 않으시니까 이 종목은 손절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 들고 계신 종목들의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시고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으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여전히 손실권이신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뜸합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맞아요. 났는데 그래도 시원한 반등은 안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구간이에요. 네. SK 하이닉스 19만 원대 지금 평단가 들고 계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 17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SK 하이닉스는 저는 빠른 시간 내 21선위로만 올라온다면 바로 전고점까지는 한 방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 가는 거는 사실은 좀 기대감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 6% 이렇게 빠질 때 한 번 빠졌었거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엔비디아 6% 빠질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봉 나왔어요. 즉 그 말은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더 이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도 좋고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는 것보다는 이 차트상 보면 21선을 돌파하는 18,000원 위로 올라와 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2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제 생각인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지수가 올라간다면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시총과 원탑과 투탑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으로 알테오젠 있겠지만 우선 지수가 올라간다는 그 예상치의 가장 첫 번째 팩트 요소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엔비디아 이슈로는 빠지지 않고 실제로 주가의 가장 큰 그림자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는 빨리 18만 원 돌파하고요. 전고점인 23만 원까지는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음의 흐름은 또 횡보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HBM 매출이 20조를 웃돈다 이런 이슈하고 AI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전히
30만 원 보는 데도 많이 있지만 28만 원까지도 우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28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우선 홀딩 하시고 정고점이 20만 원 정도까지 또 그 이상이 23만 원까지 보유하시고 만약에 그 정도 올라가면 19만 4,200원이 본인 매수가이고 네. 다만 문제점은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한 종목에 31%거든요. 계속 매우 모아가신 것 같지만 네. 본전 구간이나 20만 원 정도 되면 절반 정도는 익절하시고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요새 좀 주가 흐름 탐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28만 원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 31% 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과비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고점인 20만 원 부근까지 오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익절해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진단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1288543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오션 시작하자마자 좀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강력홀딩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조선주 중에 지금 탑픽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올랐던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추세가 꺾여왔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조선주 중에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마 하나오션이 매수를 38,000원 하셨는데 아마 재방송을 보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가격이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잘 갖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홀딩 의견과 수익 극대화 의견 드릴 거고요. 그 이슈는 제가 수차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우선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슈는 이미 많이 반영됐잖아요. 반영됐지만 올라갈 자리에서 못 갔던 종목이 유일하게 하나오션이에요. 조선주의 1등과 2등도 아니었고 3등과 4등 정도 위치 상승률로 했던 네. 종목인데 지난주부터 흐름이 완전 바뀌었어요. 기존에 1등과 2등을 했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은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흐름인데 하나오션만 지금 좋은 기사와 좋은 흐름으로 추세가 상방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 지금 한 종목을 해라. 그러면 저는 올 초부터 하나오션을 말했고 지금은 완전하게 추세를 상방으로 뜬 하나오션을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어요. 네. 3조의 잭팟 머스크 컨테이너선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게 오늘 기사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날 기사는 미국 MRO 시장에 진출했다. 이게 두 번째 기사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또 수주했다. 이게 또 지난주 기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선보다는 군함과 MRO, 미국 그 유지보수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앞으로 가파른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선주의 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또 보고 좀 기업 개요를 좀 보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홀딩할 종목,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도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면 손절을 준비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게다가 내년에는 2배 이상 그다음에 또 시간이 갈수록 뭐 50%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상 보면 최근 들어서 다른 조선주들은 흐름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하방으로 지금 경직되어 있는 흐름이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게 하나오션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고개를 들어주고요. 그리고 정고점 구간인 36,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면 차트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상방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44,000원도 정고점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변경했는데 슈퍼사이클이 연봉으로 한번 보면 진짜 슈퍼사이클은 올라가면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네. 5만 원짜리가 28만 원, 5배에서 10배인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제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하반기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24년 올해 영업이익을 2천억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유보율도 좋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드린다. 현 시점에 드리면 1차로는 4만 원 정도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 흐름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방송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주 중에서 지금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탑픽 종목은 이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조선주 없으시고 좀 관심이 가신다면 하나오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고 계신 사용자 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만 원까지 홀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변경이 됐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상한가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생방송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고, 지난주에 함께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지난주에도 굉장히 잘했고, 또 오늘 9월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용주는 하루에 한 종목만 공략을 하는데, 어떻게 그 종목을 찾고 왜 그 종목에 그런 타점이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눌림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만 되고 여러분 공략만 되고 그리고 기다리기만 주신다면 공략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D 플러스 1일날 공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지난주에 했던 ENS에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했던 종목도 말씀드릴 거니까 실제로 대응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응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복귀하는 차원을 따라오시고, 내일도 종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공략하신 분들은 QR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또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 최저점을 공략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공략 종목 ENSL이거든요. ENSL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상한가 D 플러스 1일날 넘겨주시면 공략할 때는 무조건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를 거야 라고 공략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종목이, 상한가 간 종목이 과연 재료가 어떤 건지, 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강한 재료와 강한 섹터와 그리고 강한 자리인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 ENSL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였고 삼성이 뒤에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이라는 테마도 지금 굉장히 핫하고요. 제약바이오는 연이율 좋고, 게다가 삼성이 지분 투자했거나 삼성이 관심이 있거나 삼성이 로봇주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지난주 여러분은 ENSL이라는 종목, 특히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였기 때문에 금요일날 ENSL이라는 종목을 저가에 잡으셨다면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여기서 핵심은 저가에 잡는다가 핵심인데, 그 저가를 어떻게 잡느냐 물어보신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자리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8월 29일 날 전일 상한가를 갔고요. 8월 30일 날 최저가에 잡은 ENSL을 통해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은데, ENSL 같은 경우 상한가 그 다음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준으로 보는 공모가가 과연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인지, 공모가가 현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지. 지금 말씀드리면 공모가가 더 높다는 거는 공모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15,300원이라는 공모가를 확인하고 ENSL을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먼저 재료예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재료가 있지만 항상 공략하기 전에는 이 재료의 변화가 있는지, 또 재료가 어떻게, 최신 재료가 어떤지 확인하시면 좋은데, ENSL 같은 경우는 삼성이 미는 ENSL, 그러니까 아예 워딩 자체를 삼성을 찍어주고 딥페이크보다 강하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ENSL이라는 종목은 내일도 또 이번 주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요일날 이미 최저점에서 공략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익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거고, 가장 큰 근간은 종목을 공략할 때 이 재료와 재료 연속성, 과연 이 재료가 큰지 시장 누구라도 관심 있어 하는지 핵심입니다.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ENSL이라는 종목 한 번도 공략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켜시고 이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내일도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재료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의 제약바이오, 삼성, 그리고 공모가에 대한 부분, 매출이 100억 돌파한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출이 벌써 100억을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실적에 대한 반영도 가능한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일봉과 분봉을 같이 갔거든요. 일봉은 제가 공략할 종목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분봉은 타점을 잡는 기준이 됩니다. 자, ENSL이라는 종목인데 29일 날 상한가를 갔고요. 30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ENSL 상한가를 갖고 상장일 단일 기준가인 시가와 종가를 확인하고 그 위에서 시작하면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위에서 시작한 이 상한가 다음날 일봉이 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그럼 공략을 하면 고가에서 잡아서 조금의 수익이 난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아주 밑에서 잡아서 최고가까지 본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분봉인데요. 저는 이런 자리가 제 놀림 공략 자리입니다. 상승을 확인하고 일봉을 확인하고 재료를 확인했을 때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돌파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돌파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심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돌파를 한 다음에 따라갔는데 지지가 깨지면 손절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눌림의 가장 낮은 자리 공략을 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고 상승이 나면 그 모든 것이 오롯이 다 여러분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공략을 금요일날 33,600원짜리 요거 핸드폰 켜고 보시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최저가를 딱 잡아드린 겁니다. 33,600원 공략해서 상승이 바로 나왔죠. 여기서부터 최고가까지 23.3%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가인 23.3% 끝에서 매도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눌림을 공략했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 구간입니다. 여기서 점심 내에 홀딩하고 계신 분은 더 갖고 갈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13%에서 20% 구간의 수익이 나오는 종목을 드렸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재료, 두 번째는 일봉의 차트, 세 번째는 수급이고 네 번째는 타점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공략했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상한가 그 다음날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최저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들어오시면 내일도 상한가 다음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가 한 2종목 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공략만 된다면 이런 상승 여기서 배가 13%, 여기가 20%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종목만 했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봤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엑셀 세라피틱스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계시면 그분은 제가 인정할게요.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이 지지부진했지만 그런 나쁜 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양봉 들어왔고 다만 2차 전지가 가면서 바이오가 밀렸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아쉬운 장이긴 했지만 나쁜 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딱 한 종목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한 종목만 하기 때문에 엑셀 세라피틱스라는 종목을 하면 됩니다. 이 종목 또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오늘 상한가 D 플러스 1을 공략을 한 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것도 신규 상장주이고요. 이게 이엔사랑 앞에는 두 개는 똑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제약바이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세계 최초 기술력이라는 기사가 장전에 나왔던 종목이 엑셀 세라피틱스거든요. 그럼 여러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하고 오만 종목 보다가 2차 전지는 어차피 길게 보는 거니까 그 종목 단타로 칠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보시다가 이런 거 놓치시면 하루 종일 또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올 때 공략하고 수익을 봐야 진정한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9월 2일이니까 8월 30일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항상 장에서 시작할 때 상한가 간 종목들은 관심에 놓고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다음날 급등 나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조그만 디테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수익도 드리고 여러분께 칭찬도 받고 감사 인사를 받는 건데 자 거래대금도 괜찮았고요. 공모가도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엑셀 세라피틱스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기사를 한번 보면 이렇게 장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무혈청 배지 세계 최초 개발. 사실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세계 최초 개발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금요일로 상한가를 가는 건데 그러면 이 기술 개발력이 금요일 상한가로 끝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재료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이 재료가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지는 핵심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자리에 타점을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요일 날은 이엔셀을 통해서 최저점 공략해서 큰 수익을 여러분과 했지만 오늘은 바로 엑셀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또 최저점을 공략했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공략법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일봉과 분봉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엔셀하고 좀 일봉이 다르죠. 이엔셀 같은 경우는 기준봉 위에서 시작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준목 아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어제 금요일에 상한가였어요. 하지만 제가 과감하게 공략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자 보세요. 아마 종가가 7,000원, 7,500원 정도였을 텐데 이 빨간 선이 공모가거든요. 공모가 아래에 있다는 것. 즉 말씀드리면 보호회수 물량이라든지 락업 물량들이 3개월, 6개월, 1년 있다 풀릴 텐데 1개월, 3개월, 6개월 있다 풀릴 텐데 그 기관 물량들이 매도를 하려고 익절을 하려면 최소한 공모가 위에는 있어야 차트가 있어야 물량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아쉽게도 안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공모가 아래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센스 있게 공모가를 확인하고 공모가 아래에 있는 이 가격 자체가 합리적이고 저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 그 다음날 공략을 했는데요. 엑셀 세라피틱스는 ENC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잡아드렸고 상한가를 찍어줬다는 걸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분봉은 거의 비슷합니다. ENC처럼 상승 이후에 눌림 자리입니다. 돌파했던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눌림 자리인 6,610원. 오늘 핸드폰을 놓고 보시면 이게 아마 최저가였을 거예요. 최저가 한두 곳 차이밖에 안 났을 거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제가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를 여러분과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이 기쁨만 배우더라도 상따를 하시는 것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따는 상이 풀리는지 또 급락이 나오는지 거기에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재료 확인했죠. 거래대금 확인했죠. 신규 상승주는 공모가 확인했죠. 게다가 차트 이름을 더 확인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공략을 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상한가 저는 오후에 들어갔으니까 오전에 매도하셨다면 고가 대비 25.5% 상승하는 바로 그 한 종목을 여러분과 했다는 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굉장히 기분 좋고 자신감 있고 또 내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신규 상장주나 이런 모든 종목들은 신규 상장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 상한가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가려졌는데 지금 향후 대응할 종목은 오늘 들어간 상한가 종목인 앞타머 사이언스 종목 우선 관심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왔네요.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관심에 넣으시고 그리고 어제 상한가가 종목이었던 M83과 엑셀 세라피틱스 이 세 종목을 우선 관심에 넣으시고요.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도 할 것이고 상한가 D 플러스 2일 매매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QR 찍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 장전에 상한가 종목, 상한가 D 플러스 1일 종목, D 플러스 2일 종목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눌림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 말대로 내일도 상승이 나오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식 강좌에 대해서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0221288543번 늘 열려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은 네.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시장 흐름은 괜찮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아래꼬리 음봉 또는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지수는 빠른 시기에 빨리 상승할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이슈가 굉장히 늦춰졌다가 이제 9월 달에 했다는 거는 3차례 금리 인하 거의 매월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수 또한 상반기 때부터 쭉 올라갈 지수가 8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한번 꺾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를 달려가기 위해서라도 상승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략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하지만 일정 부분은 매일 급등이 나오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직장인분들은 본업이 중요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업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도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대장주를 종목에 넣으시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을 하면서 11월 달까지 한번 대응해보자. 그리고 내일은 상승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내일도 한번 상승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운동절로 쉬어가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나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주식 강좌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반드시 참고해 보시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022128-8543번으로도 포트폴리오 진단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